자, 오늘은 이제 물권법 부분 본격적으로 정리하시는데, 이 전주 우리가 표현대리부터 했습니까? 이 전주. 이 전주 했던 거 표현대리부터 쭉 한번 가시면, 자, 기본적으로 표현대리는 유권대리다, 무권대리다. 무권대리인데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됐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한테 잘못 있고 상대방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까 무권대리지만 본인 네가 책임을 져라. 그래서 표현들은 딱 세 가지밖에 없었죠. 첫 번째가 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들이, 갑이 병한테 내가 을한테 대리권 줬으니까 너 을하고 알아서 해, 이렇게 대리권을 줬다는 표시했다. 대리권 수여 표시죠. 을이 오니까 병이 을한테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고, 믿은데 잘못이 없으면 말한 값 안 줬지만 줬다고 표시했죠. 그래서 책임을 진다. 이게 125조. 실제로는 명시적으로 줬다고 표시하지 않고 상무라는 명함을 쓰게 하거나 직함을, 아니면 K마트 부설 주차장이었는데 K마트 이름 쓰는 거, 막지 않은 거, 그게 다 뭐다? 대리권 수여 표시. 두 번째가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거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다른 말로 하면 월권대리. 갑이 을한테 1억을 빌릴 수 있는 대리권 줬는데 을이 완벽하게 서류를 갖추고 병한테 2억을 빌려버렸다. 그러면 대리인이 권한을 넘었죠. 그 대리인 뽑은 사람은 상대방이다, 본인이다? 본인. 그래서 사람을 잘못 뽑는 데 대해서 책임을 져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신문사 지국, 본래 대리권이 있었는데 잘라버렸다. 그럼 대리권 소멸했죠. 그럼 소멸됐으면 상대방한테 종전의 대리인은 이제는 더 이상 내 대리인이 아니다, 이걸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지 않아서 상대방이 대리인과 계약을 했다면 본인 책임진다, 진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무효로 넘어가시면 무효 취소. 자, 계약했는데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무효 내지 취소가 되죠. 근데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딱 세 가지밖에 없죠. 세 가지 뭐? 제한 능력자, 착오, 사기강박. 그래서 재착사. 그냥 간단히 취소 사유가 뭡니까 하면 재착사, 보통 미착사 이렇게 암기합니다. 그 세 가지만 취소하고 나머지는 무조건 다 무효. 나머지는 문제가 발생하면 다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럼 무효가 되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무효. 아무런 효력이 없다. 무효란 말은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했는데 무효면 아직 넘겨주기 전이라면 넘겨줄 필요가 없답니다. 근데 넘겨줬다 하더라도 무효인데 아무런 효력도 없는데 넘겨줬죠. 그럼 다시 돌려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그걸 학문적 용어로 뭐라 부른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103조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가해자, 이런 인간들은 법을 어겼죠. 법을 어긴 인간들은 법이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 도와주지 않으니까 얘네들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안 됩니다. 불법 원인 급여. 그 다음에 이제 무효에서 무효 종류에서 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 전부 무효, 일부 무효,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이렇게 나왔는데 나머지 무시하시고 우리가 정리할 건 확정적 무효하고 유동적 무효. 자, 아버지 부동산을 아들놈이 대리권도 없이 팔아버렸다 하더라도 아들이 성년자인 이상 아버지 아들은 별개의 인격체죠. 그래서 아들이 팔더라도 아버지는 책임을 진다, 안 집니다. 그 말은 무권대리는 아버지한테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입니다. 근데 상대방이 두 글자를 남기고 떠나죠. 고소. 그럼 아버지가 자식을 깜빵 보내기 싫어서 추인하면 유효로 될 수 있다. 그래서 무권대리는 무효는 무효인데 유효로 바뀔 수 있다 해서 무슨 무효? 유동적 무효. 근데 법학의 무효의 원칙은 유동적 무효가 원칙이다, 확정적 무효가? 확정적 무효가 원칙입니다. 여러분 시험범위에서 딱 세 가지만 유동적 무효입니다. 그 세 가지 무효는 나중에 유효로 바뀔 수 있겠지만 원칙 나머지 무효들은 절대로 한 번 무효면 영원한 무효니까 절대로 유효로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효 행위를 추인했다. 그러면 그 무효가 유효로 바뀌나, 안 바뀐다? 안 바뀝니다. 3월 1일 날 갑이 만취 상태에서 을한테 부동산 팔았다. 근데 나중에 갑이 그걸 4월 1일 날 추인했다. 무효임을 알면서.
그러면 그 3월 1일에 무효했던 계약이 유효로 바뀐다 안 바뀐다?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게 유효로 바뀌는 게 아니고 4월 1일 날 3월 1일과 똑같은 내용의 계약을 한 걸로 봐서 그 새로운 계약이 유효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들리니까 항상 머릿속에 한 번 무효는 뭐? 영원한 무효. 그래서 추인해도 무효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청부폭력, 청부살인 같은 103조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 다음에 강행규정 위반, 이것들은 아예 처음부터 추인의 대상이 된다는다. 안 됩니다. 청부살인을 나중에 추인했다고 그걸 유효로 볼 수는 없다. 그래서 10년간 5번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취소. 자, 사기당해서 취소권자가 피해자가 취소했다. 그러면 사기꾼이 승낙하지 않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로 바뀌죠. 그러면 말만 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청구권이다 아니면 형성권이다. 청구권은 상대방이 승낙해야만 효력이 발생하죠. 근데 취소는 만약에 이걸 청구권으로 해버리면 사기꾼은 승낙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취소권자가 취소, 말만 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형성권. 두 번째, 시험의 출제 빈도는 많지 않지만 여러분들이도 많이 틀리는 게 미성년자, 즉 제한 능력자도 지가 아버지 엄마 동의 없이 한 계약을 지 혼자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제한 능력자도 대리행위하고 취소권 행사는 혼자서 할 수 있다 했고, 그 다음에 10년간 5번 을이 갑한테 사기쳐서 갑의 물건을 샀다가 이걸 다시 병한테 팔고 현재 병이 등기하고 있다. 갑이 그 부동산 찾아오고 싶다. 그럼 갑이 취소해야 되죠. 근데 취소는 10년간 5번 항상 갑은 을한테 한다. 현재 등기명의자 병한테 한다. 항상 취소는 나랑 계약을 맺은 사람 상대방한테 한다. 그거 나오고, 그 다음에 3월 1일 날 계약했다가 4월 1일 날 취소하면 그 계약은 4월 1일부터 뭐이다? 3월 1일부터 3월 1일. 그래서 취소는 소급표가 있다 아시고, 추인에서는 그냥 추인 안 들어가더라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일단은 유효죠. 그러면 취소하면 무효로 바뀌죠. 그래서 학문적 용어 알아두셔야 됩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효는 유효인데 무효로 바뀔 수 있다. 무슨 유효? 유동적 유효. 그래서 무권 대리는 유동적 무효.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동적 유효. 이거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조건 기한 가서는 4가지 정리해 두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 기한 둘 다 법률행위 성립과는 상관없죠. 뭐랑 관련된 조건이다? 효력. 5년간 지금 2번. 그 다음에 조건은 장래 그 사실 발생이 확실하다 불확실하다? 불확실하면 조건, 확실하면 뭐? 기한.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정지 조건과 해지 조건 개념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정지는 효력이 뭐? 스탑. 그래서 이미 법률행위가 성립을 했지만 효력은 발생했다 안 했다?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갑이 을한테 3월 1일 날 네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차를 사줄게. 그러면 3월 1일 날 그 말하면 법률행위 성립했죠. 그래도 3월 1일은 차 사줄 권리 의무가 발생했다 안 했다? 안 했습니다. 네, 11월 23일 날 합격자 명단에 을의 이름이 올라가면 그때 이제 차 사줄 의무가 발생한다. 이게 정지 조건. 해지 조건은 정반대죠. 처음부터 권리 의무가 발생합니다. 나중에 조건이 성취되면 무효로 바뀌는 거. 그래서 현재 대학생한테 네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생활비를 주겠다. 그럼 바로 생활비 줄 의무가 발생했답니다. 언제 의무가 소멸한다? 졸업. 그게 조건 성취니까. 그러면 소멸한다.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물권법 넘어가시면 물권에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앞에 물권의 가장 대표가 뭐다? 소유권. 그럼 여러분 앞에 민법책 여러분 마음대로 쓸 수 있죠. 다른 사람한테 도움 받을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물권은 물건을 직접 뭐 한다? 지배. 근데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죠. 사람을 직접 지배할 수는 없죠. 사람한테 뭐 좀 해달라고 뭐 한다? 청구. 그래서 물권은 지배, 채권은 청구.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물권은 세상